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강남, 강북 이제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고요.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단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힘겨루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에 박 시장은 부동산 버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반대로 김 장관은 집값 잡기 대책이 만약에 고만고만한 효과를 보이거나 아예 잡히지 않아서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서울 주택시장 균형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제였죠?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대폭 인상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초에 올랐던 것들도 올 지금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아니죠. 현실화되자 김현미 장관 위원님 공시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올해까지 오른 부분 내년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좀 폭넓게 반영이 되면 보유세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재산세, 종부세 금액도 늘어날 거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 주택 대상도 좀 확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고가 지역에 주택 투자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매년 내야 되는 팔지 않아도 내게 되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겠고요. 다만 근데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매년 늘어날 수 있는 그 보유세 인상분의 상한선은 150%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50% 이상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1년 한 해에 높아지는 세금 증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악재기는 한데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투자 심리를 꺾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김 장관의 말대로 서울 아파트들의 그 2018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실제로 작년 시세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예.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연간 인상률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공시가격 인상률보다는 사실 훨씬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년 공시가격을 이제 뭐 거래라던가 이런 평가 방식에 따라서 인상 결정을 하는데 뭐 그때 거래된 실거래가를 매번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뭐 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장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상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적정하게 좀 조율을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오른 분이 뭐 같은 인상률로 공시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이런 급등세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올해는 좀 더 이제 좀 인상률을 높여서 공시가격 적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았었는데 워낙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작업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장관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인상률 반영이 돼서 2019년 1월자에 발표되는 공시가격, 1월 기준의 공시가격들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특히 이제 뭐 강남권이나 서울 지역에 좀 가격 많이 오른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공시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늘어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집값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요. 작년 1년 동안의 집값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작년도 오름세였고 올해도 또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파리 대책이 정확히 나온 지 1년여가 된 이 시점에 작년도 올랐고 올해도 올랐다. 뭔가 같은 배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이제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뭐 풍부한 유동성 문제라던가 네. 아니면 이런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유동 자금이 투자할 만한 마땅한 대안처가 없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환경은 사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자금들이 사실 부동산 쪽에 계속 몰려 있으면서 투자 거래나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는 건 동일한데 올해의 집값 상승은 사실은 좀 시장에서도 좀 뼈아픈 것이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좀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거시경제라던가 이런 환경면을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이렇게 뭐 좀 분위기가 급변하게 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좀 자금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까지 나타났던 상승세보다 이제 올해 다시 재현되고 있는 이러한 불안 양상이 더 이제 걱정스러운 거고 또 무엇보다 규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규제 이후에 뭔가 물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호가 강세나 투자 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고 그래서 이후의 정책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보면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거래 절벽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고 그렇죠. 좀 예. 진정되고 하향 안정세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뭔가 기존에 우리가 겪어왔던 공식들이 자꾸 깨져간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라던가 뭐 이런 세금 부담 증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래를 좀 잘 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한 시장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좀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나 유동 자금은 여전히 좀 풍부한 편인데 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 오히려 좀 호가가 더 치솟는 이런 상황들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도 좀 강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2분기에는 뭐 양도세 중과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거래가 좀 줄어드는 편이었는데 네. 7월 들어서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시장 거래량 조금 다시 전월보다는 늘어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서 예. 거래가 계속 부진한 지방하고는 서울이 상당한 온도차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초양극화 상황이다라고 좀 걱정을 할 정도로 오히려 서울 지역만 좀 따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발언도 했고 또 강북 개발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집값이 들썩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오름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네, 실제 그 시기가 좀 미묘하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불확실성 해소라던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대책들의 시장 영향, 효과 같은 것들이 조금 좀 사그러지는 시점, 둔화되는 시점에 서울시 주요 지역에서 뭔가 뭐 인프라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재생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몇 곳의 대규모 이제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다시 좀 상승세를 부추긴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요. 강북 쪽에 많이 오르는 지역, 뭐 여의도, 용산, 마포, 양천, 은평, 청량리 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는 집값이 호가가 됐던 실제 매매가가 됐던요. 오르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여기서 하나 제기하는 의문점은 여의도 용산 개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입으로 나오면서 들썩인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마포나 양천 같은 경우는 뚜렷한 어떤 뭐라 해야 돼 개발 호재 같은 게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른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몇 곳을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마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축한 재개발 구역 아파트들이 대거 시장에 투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강남이 가격이 오른 후에 강남은 너무 비싸고 강남보다는 조금 저렴하면서 최근에 좀 새롭게 주거 지역이 정비된 곳을 찾는 젊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양천구는 재건축 규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는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학원 환경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학부모 수요들이 장기 투자나 거주를 위해서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청량리 지역도 재개발을 통해서 최근 일대가 조금 변모하면서 집가 상승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각 지역에 이렇게 좀 크고 작은 뭔가 투자 수요자들을 유인하는 호재들이 조금씩 있기는 했고요. 무엇보다도 강남권의 오른 가격보다는 좀 덜 올랐거나 저렴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더 오를 수 상대적인 있겠다. 프리미엄을 예,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갭매우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보다 저렴한 곳들이 강남의 이제 오른 가격 수준을 좀 따라잡는 이런 현상들이 비강남권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분석이 되는 것이죠. 네. 더 하나 더 강북이나 도봉 같은 그러게요. 서울의 동북 지역에 있는 이런 곳도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데 여기는 또 무슨 이유 뭐 때문에? 같은 갭매우기 현상이 이 기저에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해당 지역들에서도 각각 이제 도봉 창동 지역에 뭔가 뭐 아레나 같은 뭐 산업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비강남권의 인프라 균형 개발, 네. 산업 뭐 이런 균형 개발을 통해서 집값 양극화 같은 걸 좀 해소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 일단은 김현미 장관의 그런 각종 대책은 약발이 거의 다 해가고 있는 상황 같고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런 개발 계획이라든지 마스터 플랜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표면적으로 실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규제 영향이나 뭐 소위 이제 약발이라고 표현하는 시장의 그런 반응들은 조금 약해진 상황이고 추가 네. 규제 예고에도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조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스러운데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은 뭔가 좀 투자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양상들이 좀 있어서요. 실제로 저희 쪽에도 이제 좀 여유 자금을 갖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상담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예. 바빠지셨겠네요. 네, 실제로 상담도 좀 많고 투자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계속 좀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문의가 늘어나신다고 하니까 갭 투자 문의도 요즘 다시 늘어나요? 실제 지금처럼 뭐 전국적으로 매매 전세가 좀 예년에 비해서 안정돼 있을 때는 갭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전국 시장 중에서 매매도 다시 오르고 있고 전세,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좀 약세를 보였던 전세도 서울 지역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송파 강동권에서 이제 동남권에서 나타나던 물량 증가에 따른 하락세가 최근에 좀 멈췄고요. 오히려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같은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기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 가을 시장에 서울 전세가 더 오르는 양상, 매매 전세 동반 상승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다시 갭 투자 바람이 좀 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뭐 중앙정부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시에서는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향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적어도 단기간 하반기 정도까지는 서울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좀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계속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아직 흡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좀 수익을 내야 되는 자금들이 좀 유일하게 최근에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좀 장기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워낙 강경하고요. 네네. 또 부동산 투자 환경 자체는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거시 환경이라든가 금리,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있는 투자하기에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또 급냉하거나 이런다고 해도 이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투자 환경의 악화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좀 투자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분석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게 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리스크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한테 공부해 옆에서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서울 집값을 예로 들어서 비유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지마 온갖 규제책을 쏟아부었는데 뭔가 조금 틈만 보이니까 이렇게 뻥 하고 또 오를 조짐을 보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공시가격 인상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이라든지 또 다른 추가 규제를 여기서 준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저희가 이제 시장 말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오를 이유가 없는데 계속 오른다. 네. 아니면 좀 이제 상승세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투자금이 유입되는 게 불안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속 규제나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저희도 상당히 좀 10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근데 그 규제의 효과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당장 발현이 되면서 가격 안정이나 하락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동안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 또 주택 실수요자분들은 굉장히 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서울에 좀 집중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서울에 몰리고 있는 자금들을 좀 전반적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빨리 내놨으면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하면서 하나만한 얘기를 참 하기 싫어하는데 참 하나만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